네, 그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봄이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조금 이제 맘먹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작년에 실패하셔가지고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그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분도 계신데 좀 너무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동차 합격 그냥 1, 2차를 한 번에 이제 끝을 내겠다. 요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공부 양도 좀 부담이 되고 좀 뭐 시간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2년 동안 이게 시험은 1년에 한 번입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내가 따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준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 1차를 합격하셨으면 요거 이제 시험 면제는 다음 연도 딱 한 번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는 그 다음 해에는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아무튼 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여기 직장인이냐 아니면 뭐 백수냐 아니면 이제 뭐 주부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직장 다니라 바쁜데 집에 와서 뭐 딩가딩가 TV 보고 놀고 막 주말에 방콕 갈 바에 남는 시간에 뭐 공부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뭐 아무 생각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뭐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들 뭐 이렇게 사연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미리 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를 1, 2차를 같이 합격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뭐 시험 다 돼가니까 뭐 자신도 없고 뭐 너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변경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시작하실 때부터 스케줄을 딱 짜고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1, 2차를 따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한 것도 없었고요. 대신에 1차는 뭐 쉽게 하지만 2차 때는 이거를 떨어져 버리면 내년에 1차를 다시 쳐야 되니까 그런 이제 큰 부담은 있었어요. 대신에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에요. 수업은 언제부터 뭐 공부는 언제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 뭐 어떤 걸 끊어야 되냐 교재는 뭐를 쓰고 뭐 공법은 누가 잘하고 뭐 이런 거 이거 알아보는 데만 한 일주일 걸려요. 사실 크게 안 중요합니다. 크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금액 한번 보시고요. 들어가서 학원 강의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저는 1차는 그냥 그걸로 했어요. 그냥 독학으로 자료 없이 그냥 공부해서 붙었는데 2차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시험 떨어지면 내년에 또 쳐야 되는 거 1차를. 2차는 이제 미치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돈이고 뭐고 일단 결제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운 좋게 턱걸이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일단 2년 동안 공부를 해봤으니까 조금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는 뭐 보면 뭐 평생 보장반도 있고 뭐 합격하면은 환급해 주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괜히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제일 저렴한 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 수업이 비싸서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수업 싸다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공부하냐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수업을 끊어주는 거는 이 스케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 시험 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2020년 공인중개사 보시게 되면은 10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10월 말이죠. 그런데 접수는 이제 8월 달에 하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10월 말에 시험을 친다고 하면 실질적인 공부는 7월, 8월에 사실 공부가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더 이상 공부는 없고 이제 기출 문제 풀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 커리큘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부분의 학원이 이런 식일 겁니다. 이렇게 1 필수 인문기, 전략기, 집중 완성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아마 할 텐데 왜 이렇게 공부를 1년 동안이나 하느냐? 이게 뭐 그렇게 공부할 게 많으냐?
사실 뭐 공부할 거 많죠. 근데 이게 약간 보면 상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1월이라는 거는 그죠? 요거 보시게 되면은 시험이 언제냐? 10월 말이죠. 요거 끝나고 바로 개강해 버립니다. 시험 치고 다음 날 바로 개강해 버려요. 왜냐하면 그날 시험 망친 사람도 있을 거고 요날 접수를 못 해가지고 요거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 이 학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학원생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조차도 이 세 개로 구분을 한 거, 필수, 전략기, 뭐 이렇게 집중 구분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수강생들이 11월 달에 들어오진 않죠. 이게 1년짜리 커리큘럼으로 짜버리게 되면은 이 보면 4월 달, 5월 달에 맘먹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앞에 수업을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학원에는 이 사람이 11월에 와도 2월에 와도 7월에 와도 들을 수업이 있다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쪼개놓은 거고요.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1월에 들어가면 제일 좋느냐? 제일 좋습니다. 공부 오래 하면 좋죠. 근데 너무 많은 게 사람이 지쳐버리게 돼요. 공부를 너무 길게 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사실 11월, 12월에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시험이 10개월이나 남았는데 죽자 사자 공부 안 합니다. 그냥 뭐 가서 졸다가 뭐 당구 치러 가고 PC방 가고 뭐 그냥 뭐 적당히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닌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학원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거를 이때 들어가서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조금 참고하시고 좀 집중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 이때 어수선하거든요. 기간도 너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봤자 그냥 그 두꺼운 기본서 그냥 줄줄줄 선생님하고 이제 읽으면서 그냥 밑줄 긋고 뭐 이렇게 하면서 머리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때 되면 뭐 스키장도 가야 되고요. 1월, 2월에는 또 명절도 있고 괜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딱 요맘때 있죠. 3월, 4월 봄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 좀 하자. 요때가 아무래도 공부하시기 제일 좋은 시기지 싶어요. 3, 4월. 그래가 가면 한 6개월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니까 조금 이거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길게 끊는 거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요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 3, 4월부터 공부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유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고 6, 7월 되면은 이제 7, 8월 넘어가면은 이제 피똥 싸는 거예요. 아이씨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서 이때 이제 휴가 못 가는 거죠. 휴가 못 가고 이제 죽자 사자 공부만 해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 직장인들 공부하시는 방법이 제일 어려워요. 백수들은 뭐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학원에서 자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됩니다. 공부 많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직장인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정말 쪼갤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많아요.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뭐 애 키우시는 집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 하루에 최소 2시간 공부하셔야 돼요. 잠을 쪼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안 자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요 말씀드렸죠. 수업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요때부터 하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꼭 하면 좋지만 뭐 안 하셔도 저는 그냥 놀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강의 듣느냐 이거 고민하실 바에 문제 몇 개 더 풀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적당한데 뭐 인터넷 딱 치면 위에 뭐 몇 개 나오잖아요. 스폰서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듣고 스케줄 일정 다 따라가시고 강의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인터넷 강의. 그거 밀리게 되면은 나중에 30개, 40개 밀려요.
그러니까 하루도 빼먹지 말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머리가 복잡하죠. 일단 그거는 따고 나서 걱정하자. 그리고 뭐 일단 공부만 하시는데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마지막으로 안 해도 될 말인데 한번 붙이 보자면은, 근데 이거 진짜 내 따야 되나 이런 생각 한번 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왜 공부 왜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공인중개사 뭐 나중에 뭐 나누면 늙어가지고 뭐 100세 시대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부동산 정말 20년 뭐 하셨는데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맨날 남 밑에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그냥 나는 뭐 취업도 어렵고 뭐 부동산 돈도 잘 번다 카던데 부동산이나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런 거 고민 필요 없으신 분들은 생각대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어쩌지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조금만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공인중개사 일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많은 시간 투자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셔야 되고요. 머리털 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자사자 해가지고 땄는데, 일을 했는데 일이 나하고 안 맞는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꼬셔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영업인데 그 또 아쉬운 소리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막 거의 직장 다니면서 잠 쪼개가면서 1차, 2차 이거 뭐 죽자사자 해가지고 돈 써가면서 땄는데 일해 보니까 별로다.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 한번 배워볼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취직해가지고 잠깐 맛보기 한 석 달 정도 하시면 견적이 나와요. 요거 진짜 괜찮구나. 아니면은 뭐 알고 보니 별거 없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는 거는 공인중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내일 가서 취직하시면 됩니다.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뭐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개업을 해야 되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거든요. 근데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개업하는 것도 일이에요. 어차피 일 어느 정도 해보고 다시 하셔야 해야 되니까,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일 한번 해보고 2달이나 석 달이라도 한번 해보고 선택하시는 거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일단 뭐 다 말하고 보니까 별 내용은 없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맨 마지막 이 5번 요 말이랑요, 요 학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 있죠.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요런 이유 때문에 1년 농사다. 이 학원 입장에서는 손님들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고, 지금 뭐 4월 초니까 지금쯤 공부하시는 분들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 지금 늦은 거 아닌가? 이 커리큘럼 보고 이 절반 날라갔네.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 분도 계실 거야.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이때부터 하셔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공부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좀 생각나는 부분 있으면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영상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